살아가다 보면 걱정이 쌓이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들은 잘 살고 있을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면 밤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걱정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일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걱정거리가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몸이 괜찮을까 걱정하고, 낮에는 자식들이 무사히 지내고 있을까 걱정하고, 저녁이 되면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합니다. 어떤 날은 걱정이 너무 많아서 내가 왜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며 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걱정했던 일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머릿속에서만 크게 자라난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 걱정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는 그 걱정 때문에 오늘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200년 전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견뎌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라도 강진이라는 먼 유배지로 쫓겨가 가족과 헤어져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40살, 세 아들은 각각 15, 13, 11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아버지가 필요한 시기에 그는 멀리 떨어져야 했습니다.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고 자신이 살아생전에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 좁고 허름한 방 한 칸에서 홀로 지내는 삶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배 생활,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불안, 가족의 안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걱정. 보통 사람이라면 그 걱정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단련하고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긴 세월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는 걱정과 근심을 다스리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고 그 지혜를 글과 편지로 남겼습니다. 오늘은 다산 정약용이 남긴 글과 편지 속 지혜를 통해 걱정을 덜어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걱정은 마음을 흐리게 한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 정약용은 걱정을 마음에 낀 먼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먼지가 창문에 쌓이면 밖의 풍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듯 걱정이 마음에 쌓이면 세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일을 망치고 근심은 몸을 해친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작은 일도 크게 보고 쉬운 일도 어렵게 만든다.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모든 것이 위험해 보입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일도 걱정에 사로잡히면 큰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에게서 전화가 조금 늦게 오면 평소에는 바쁘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마음이 불안할 때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며 온갖 나쁜 상상을 하게 됩니다. 몸에 작은 통증이 있어도 평소에는 나이가 드니까 하고 넘기지만 걱정이 많을 때는 큰 병이 생긴 건 아닐까 하며 불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걱정이 마음을 흐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경험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좁고 허름한 방 한 칸에서 혼자 지내며 미래에 대한 불안, 가족에 대한 걱정,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분노가 끊임없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감정들이 더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이곳에서 죽으면 어떡하나? 아이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어쩌나? 아내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감정에 휘말리면 하루하루가 지옥이 된다는 것을, 걱정과 불안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시간만 흘러가고 인생이 낭비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라.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라. 급하게 서두르면 더 큰 실수를 하게 된다.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쉬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천천히 생각하라. 고요한 마음에서 바른 판단이 나온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지혜를 줍니다. 우리는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면 즉시 해결하려고 서두릅니다. 빨리 답을 찾고 빨리 결정을 내리고 빨리 행동하려고 합니다. 어서 뭐라도 해야 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런 조급함에 사로잡혀 오히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서두르지 말라.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라. 급한 마음으로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끝난다.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감정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조급함에 끌려 후회할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약용은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첫째, 깊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천천히 깊은 숨을 쉬어라. 숨을 들이쉴 때 맑은 기운이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때 탁한 기운이 나간다고 생각하라. 숨과 함께 마음도 가라앉는다. 둘째,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걱정스러울 때는 조용한 곳에 잠시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라. 마음이 왜 불안한지,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지 천천히 살펴보라. 그러면 걱정의 실체가 보이고 그것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셋째, 글을 읽거나 쓰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고 글을 쓰면 복잡한 생각이 정리된다. 걱정을 글로 적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막연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 넷째, 자연 속을 거니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며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끼면 작은 세상에 갇혔던 마음이 넓어진다. 자연은 말없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르쳐 준다. 정약용은 이런 방법들로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먼저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용히 앉아 깊은 숨을 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고요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조용히 앉아 깊은 숨을 몇 번 쉬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걱정들을 마음속에 그대로 담고 잠들지 말고 잠시 시간을 내어 그 걱정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잠드는 것.
그러면 숙면을 취할 수 있고 다음날 아침 더 가볍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면 세상의 어떤 일도 두렵지 않다.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걱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진정한 평화다. 걱정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걱정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전하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걱정의 절반은 일어나지 않는다. 과한 생각을 멈추라. 정약용은 그의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걱정은 절반이 현실이 되지 않는다. 아니, 열의 8분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던 일들, 온종일 마음 졸이며 두려워했던 일들 중 실제로 일어난 일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1, 2년 동안 당신이 걱정했던 일들을 자식이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큰 병이 나오면 어쩌나 검사 결과는 괜찮았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어떻게든 해결이 되었습니다. 집안에 큰일이 생기면 어쩌지 별일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머릿속에서만 크게 자라난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 걱정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는 그 걱정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헛된 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는 없는 짐을 스스로 지고 가는 것과 같다. 그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헛된 걱정과 싸워야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나. 가족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어쩌나.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 잘못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런 걱정들이 더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생각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그리고 아들들에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할 일만 생각하라. 지나간 일은 이미 끝났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 오지 않은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리 걱정해도 막을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뿐이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어제는 이미 죽었고 내일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살아있는 것은 오늘뿐이다. 그러니 오늘만 붙잡아라.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며 정작 현재는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살면 인생 전체가 걱정으로 가득 차버린다고 경고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사는 사람은 현재를 잃고 미래를 걱정하며 사는 사람은 오늘을 잃는다. 결국 그런 사람은 평생을 잃어버린 채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린다. 그는 실천 가능한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할 일 3가지만 적어라. 그 3가지에만 집중하라. 그것만 마치면 오늘은 충분히 산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 아침에 생각하라. 걱정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것에, 산책을 하면 산책하는 것에, 책을 읽으면 책 읽는 것에, 가족과 대화하면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러면 걱정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바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18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오늘 읽을 책 한 권, 오늘 쓸 글 한 편, 오늘 먹을 밥 한 끼, 오늘 산책할 길 한 번.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갔고 그는 무사히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만약 그가 매일 언제 풀려날까? 18년은 너무 길어. 나는 여기서 늙어 죽을 것이다. 이런 걱정만 했다면 그 업적은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오늘 할 일에 집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면 내일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오늘 건강하게 먹고, 오늘 적당히 운동하고, 오늘 마음 편히 지내면 내일의 건강도 지켜집니다. 오늘 가족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오늘 고마움을 표현하면 내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오늘을 충실히 사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두렵지 않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잘 살아라.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몸을 움직이면 걱정이 줄어든다. 실천을 중시한 다산의 가르침.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좁은 방 한 칸, 제한된 음식,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는 환경.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무기력해지고 우울에 빠집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걱정은 더 커지고 마음은 더 어두워지고 결국 정신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가 무너지지 않았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꾸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한 줄을 읽고 근심할 틈에 한 일을 하라. 생각만 하고 있으면 걱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몸을 움직이면 걱정이 흩어진다. 걱정은 가만히 있을 때 더 커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 안에 앉아 생각만 하면 걱정은 끝없이 불어납니다. 작은 걱정이 큰 걱정이 되고 큰 걱정은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은 절망이 됩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면 생각의 흐름이 바뀝니다. 정약용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방을 정리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고 책상에 앉아 글을 읽었습니다. 오전에는 책을 읽고 연구했고 점심 후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비록 멀리 갈 수는 없었지만 집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자연을 보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글을 쓰고 저녁에는 정리하고 복습했습니다.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쓰거나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는 걱정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는 이곳에서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공부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한다. 규칙적인 생활이 마음의 평화를 지켜준다. 너희들도 규칙적으로 살아라. 불규칙한 생활은 마음도 흐트러뜨린다. 우리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울하고 걱정될 때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기분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방 안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으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밖에 나가 산책을 하면, 집안일을 하면, 정리를 하면, 뭔가 손으로 작업을 하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움직인다. 마음이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어버리지만 몸을 움직여 마음을 흐게 하면
다시 맑아진다.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맑듯이 가만히 있는 마음은 어두워지지만 움직이는 마음은 밝아진다.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행동이 마음을 살린다. 작은 행동이라도 좋다. 방을 정리하는 것, 화분에 물을 주는 것, 편지를 쓰는 것, 짧게라도 산책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 마음을 다시 살려낸다. 정약용은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우표, 흠음신서 등 엄청난 양의 저수를 남겼습니다. 한 번에 500권을 쓴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하루에 한 장씩, 때로는 한 줄씩 꾸준히 쓴 결과입니다. 어떤 날은 글이 잘 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너무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책상에 앉았습니다. 글이 안 써지면 책을 읽었고, 책도 읽기 싫으면 편지를 썼고, 편지도 쓰기 싫으면 산책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큰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가 된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천 리 길을 가게 된다. 오늘 저녁 방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책상을 깨끗이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이불을 펴고 정돈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 5분이라도 밖에 나가 산책을 해보십시오. 천천히 걸으며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작은 행동, 그것이 걱정을 몰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복이 들어온다. 걱정을 놓아야 복이 온다. 정약용은 복을 부르는 조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복은 스스로 온다. 여기서 마음이 바르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욕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우면 복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걱정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좋은 것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듯이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기회나 복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넓은 길이 열린다.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보이지 않던 기회가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능성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걱정을 놓지 못합니다. 이 걱정을 놓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마음이 놓이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걱정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마치 걱정이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걱정을 붙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걱정을 놓아야 해결책이 보인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비우고 고요해지면 비로소 길이 보인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처음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억울함, 분노, 슬픔, 불안,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그 감정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을 내려놓고
분노를 내려놓고 불안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배지의 아름다운 자연, 책을 읽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 글을 쓸 수 있는 여유, 백성들과 만나 배울 수 있는 기회, 마음을 비우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걱정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보면 세상은 위험하고 두렵지만 평온한 마음으로 보면 세상은 아름답고 감사한 것들로 가득하다.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 마음 속에 있다. 마음이 평온하면 그것이 이미 복이고 마음이 감사하면 그것이 이미 행복이다.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 마음속 걱정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 걱정 오늘은 내려놓자. 내일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기고 그 빈 공간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바로 복입니다. 걱정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 다산의 마지막 강부. 정약용은 평생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정치적 음모로 유배를 갔고 18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냈고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수없이 절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살아서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특히 추운 겨울밤, 좁고 어두운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을 순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도 다시 밝아올 때가 있다. 겨울이 아무리 길고 추워도 봄은 반드시 온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밝아온다. 지금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다. 이 말은 현재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 너머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들 때 이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이 나아질까?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올까? 과연 희망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정약용도 그랬을 것입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입니다. 1년, 2년이 지나도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5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배지에 갇혀 있을 때 과연 내가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희망을 잃으면 작은 어려움도 이길 수 없다. 희망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마음의 등불이다. 희망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희망이 있으면 오늘을 견딜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희망을 갖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첫째, 작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오늘도 책을 읽을 수 있어 감사하다. 오늘도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하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유배가 끝나면 가족들과 다시 만날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면 손주들을 안아볼 것이다. 이 모든 고난이 끝나면 평화로운 날들이 올 것이다. 이런 상상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셋째,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책을 읽고 연구하고 글을 썼습니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의 삶에 의미를 주었고 희망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 아무리 어두워도 반드시 밝아올 때가 옵니다. 지금이 아무리 추워도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정약용은 18년 만에 마침내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그가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심어라. 그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다가 언젠가 반드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정약용은 걱정을 다스리는 법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마음을 먼저 고요히 하라. 걱정은 흔들리는 마음에서 커진다. 마음을 가라앉히면 길이 보인다. 둘째, 오늘에 집중하라. 지나간 일과 오지 않은 일은 내려놓아라. 오늘만 붙잡고 충실히 살아라. 셋째, 몸을 움직여라. 작은 행동이 마음을 살린다. 가만히 있으면 걱정만 커진다. 넷째, 마음을 비워라. 걱정을 놓아야 복이 들어온다. 마음에 빈 공간을 만들어라. 다섯째, 희망을 잃지 말라. 어둠 뒤에는 반드시 새벽이 온다. 지금의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을 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면 복이 저절로 드나든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살아있는 한 걱정은 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에 사로잡혀 오늘을 잃어버리는 것, 걱정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걱정으로 인해 인생을 낭비하는 것,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조금 내려놓아 봅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깊은 숨을 한번 쉬고 오늘 할 일 3가지만 생각하고 몸을 움직여 작은 일이라도 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하루는 훨씬 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정약용이 200년 전 유배지의 좁은 방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따뜻한 위로입니다. 그는 18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단련하고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걱정이 그의 고난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것일까요? 그가 그 큰 고난을 이겨냈다면 우리도 우리의 걱정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평화가 되고 작은 위로가 되고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걱정을 내려놓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